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3.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광털풍뎅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더위가 아직 덜 가셨던 지난 9월의 어느 날이었다. 가족도, 친구도, 그토록 예뻐하던 손주들도 모두 뒤로 하고 당신을 괴롭히던 병마도 자신의 육신과 함께 내버리고 먼 길을 떠나셨다. 아버지의 긴 투병을 지켜보는 동안 나는 때로는 아주 작은 희망에 들뜨기도 했고 때로는 날카로운 현실에 낙담하기도 했다. 아버지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아버지와 헤어질 날이 머지않아 찾아오리라는 느낌도 깊어졌다. 하지만 어리석게 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불과 며칠 전까지도 상황을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바라는 대로만 해석하려 애썼다. 우리 아버지만큼은 다를 것이라며. 혹시 큰일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야만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어쩐지 선뜻 내키지 않았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몰랐다. 차일피일 미루고 게으름만 피웠다. 그저 막연히 오늘은 아니기를 조금 더 나중으로 미루어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렇지만 세상은, 시간은, 신은, 아버지는 감당할 수 있는 딱 그만큼의 시간만 내어주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49제를 치렀다. 그로부터도 또 여러 날이 지났다. 장례에 도움을 주셨던 분들께 인사들 전하다가 문득 시간이 꽤 흐른 것을 깨달았다. 아직도 꿈을 꾼 듯 어제 일 같다. 시간은 쉼없이 흘러가기만 한다. 장례를 치르면서도 장례를 치른 후에도 시간이 흐르는 것이 싫었다. 하루가 지나면 하루만큼 아버지가 멀어지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손만 뻗으면 만져질 정도로 가까이 있던 아버지가 마치 그를 태운 나룻배가 시간의 강을 흘러 조금씩 멀어져 가는 것만 같았다. 안타깝고 서글펐다. 그가 쓰러졌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큰 누나였던 것 같기도 하다. 실은 누구에게 전화를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버지 상태가 좋지 않으시니 늦기 전에 대전으로 내려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연락이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회의를 급히 마무리하고 아내에게 전화했다.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불러달라고. 다 같이 대전에 가야 할 것 같다고. 이번에는 모두 다 가야 할 것 같았다. 올여름에 들어서만 벌써 3번째, 아버지는 보훈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식사를 잘 못하시고 이유를 알 수 없이 열이 오르는 통에 급격히 쇠약해지셨다. 수액으로라도 체력을 끌어올려야 했다.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그리고 비뇨기과를 돌며 열이 오르는 이유를 찾아야 했다. 모든 것은 3년 전 흉추골절로부터 시작되었다. 아니, 그보다 2년여 전 발견된 전립선암에서부터 시작된 일인지도 모르겠다. 아버지의 전립선암은 3기로 꽤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었다. 담당 선생님은 전립선암이 다른 암보다 진행이 더디다는 점, 그리고 아버지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수술보다는 약물과 주사 치료로 관리하자고 했다. 한 달에 한 번 배에 주사를 맞고 매일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치료를 시작했고 PSA, 전립선 특이항원, 지수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졌다. 예후가 좋으니 잘 관리만 하면 되겠다고 안심했다. 그런데 그 부작용으로 골다공증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항암 치료가 잘 되어 간다고 안심했던 몇 년 동안 아무도 몰래 골다공증이 빠르게 진행되었나 보다. 어느 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셨다. 급히 응급실에 모시고 갔다. 아버지의 흉추가 압박골절이 되어 있었다. 뼈에 시멘트를 채우는 시술을 했다. 매일 병원 복도를 몇 시간씩 보행기를 끌고 산책을 다녔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휠체어 신세를 져야 했다. 어른들 일주일만 와병해도 다시 일어나기 어렵다는 이야기, 정말 그랬다. 조금만 근육이 붙으면 툭툭 털고 일어나실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셨다. 몇 달, 아니 몇 주만이라도 집으로 돌아가 식구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번 건강의 균형이 깨지니 여기저기 탈이 나기 시작했다. 정형외과, 신경과,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피부과,
진료를 다녀와야 할 곳과 그 빈도가 점점 늘어났다. 건강이 무너지니 아버지가 무너져가는 느낌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봄 코로나 이후 아버지는 더 급격히 나빠졌다. 아버지가 열이 나기 시작했다. 물과 음식을 넘기지 못했다. 치료를 버틸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무섭게 마르고 쇠약해져 갔다. 한참을 검사한 결과 열의 원인은 신장결석이라고 했다. 수술이 가능할 리 없었다. 결석을 녹여 노폐물 배출을 원활히 하고 열을 내려야 하는데 식사를 못하시니 약을 쓸 수도 없었다. 코에 튜브를 끼우고 강제로 연명식과 약을 주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미 가족들은 무의미하게 환자만 힘들게 만드는 연명치료는 하지 말자고 의견을 모아둔 상태였다. 하지만 막상 막다른 길에 접어드니 어디서부터가 의미 없는 연명이 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폭풍우 앞에 촛불을 보는 것 같았다. 누군가는 병원 그만 쫓아다니고 이제 준비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화를 냈다. 그렇게 하면 믿고 싶지 않은 그 느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폐도 상태가 심각해졌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산소를 공급해도 산소 포화도가 자꾸만 떨어졌다. 기도삽관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주렁주렁 튜브를 달고 혼자 병실에 누워 가냘픈 숨을 이어가는 괴로운 시간을 지속하는 것이 정말 아버지를 위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가족의 뜻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었다. 병원에서는 얼마나 버티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다만 그리 길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시간은 기어코 꾸역꾸역 찾아왔다. 마지막 대화. 코로나 때문에 면회나 병실 방문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별도의 병실에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특별히 가족 면회를 허용해 주었다. 온몸을 덮는 방역복을 입고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한 사람씩 교대로 들어가는 조건이었다. 몇 가지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다. 출입자 명부에 인적 사항을 적으며 비고란의 간호사가 미리 써둔 김종 면회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듯 했다. 현실감이 없었다.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로 얼굴을 반쯤 덮은 채 주무시듯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아버지하고 불러 묵묵부답. 평생 처음 당신을 부르는 소리에 대답이 없으셨다. 의식이 없으셔도 귀는 열려 있다고 다 듣고 계실 테니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리라고 간호사 선생님이 말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버지의 한평생의 마침표를 찍는 시간, 아버지와 함께 했던 내 인생의 한 토막을 마무리하는 지금. 아버지는 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나는 아버지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하고 싶은 수많은 말 중에 걸러내고 골라보니 사랑한다는 말만 남았다. 우리를 키우며 그가 쏟았을 정성과 걱정과 고민을 생각하니 고맙다는 말밖에 생각나는 말이 없었다. 한 소년으로, 한 청년으로, 또 노인으로 모진 세상 풍파를 버텨낸 내 아버지의 삶을 생각했다. 어떤 말이 울컥이며 쏟아져 나왔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어요. 안심시켜드리고 싶었다. 당신이 그토록 예뻐했던 손주들, 당신이 내게 그랬던 것처럼 잘 키워낼 테니 모든 염려 다 내려놓으시고 마음 편히 가시라고 말씀드렸다. 아버지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드리며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나중에 아이들에게 들었는데 큰 손주의 인사를 받고 손에 힘을 주셨다고 했다. 막내 손녀딸의 목소리에 눈을 뜨려 하셨다는 것을 보니 아버지, 손주들 인사받고 좋으셨나 보다. 구호실에서 많은 분들이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와주셨다. 아버지가 살아생전 혼자 준비해둔 상조 서비스 덕에 빈소를 차리고 장례를 모시는 일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됐다. 참, 아버지답다고 생각했다. 태극기와 근조기가 들어왔다. 고훈처에서 보내온 것이었다. 예비역 어르신이 제단 위에 꽃을 올리고 향을 피운 뒤 아버지에게 거수 경례를 했다. 낯설었다.
그 장면을 보고야 아버지가 군인으로 긴 세월을 보낸 것을 새삼 깨달았다. 낮에는 손님들의 문상을 받았다. 밤에는 향부를 지키며 빈소를 지켰다. 눈을 붙이려 누워도 온갖 생각에 잠이 들지 않았다. 아버지의 영정사진에 계속 눈이 갔다. 아버지 부르면 대답하실 것만 같고, 여기 어떻게 왔느냐고, 오는 길 막히지는 않았냐고, 밥은 먹었느냐고 물어보실 것 같았다. 장례식은 나와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이별의 의식이었다. 그것은 너무도 바삐 돌아가서 일정대로 수행해야만 하는 버거운 과제처럼 느껴졌다. 손님들이 돌아간 새벽 시간이 차라리 향불 앞에서 온전히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구호실에서 아버지의 빈소에 쪼그려 몸을 누인다. 시간이 멈춘 듯 적막한 이곳. 바로 어제 그처럼 말 없는 이곳. 하염없이 초를 켜고 향을 피워도 사진 속의 아버지는 물끄러미 나를 보신다. 꿈이라면 어떨까 빨리 깼으면. 한없이 순하고 착해 빠져서 한평생 애만 쓰고 고생만 했던 외로웠던 그 사람 정 많던 사람. 하나뿐인 내 아버지 보내겠다고 하얀 꽃단장한 제단 앞에서 까만색 양복 입고 넙죽넙죽 절이나 한다. 사랑한다 한 번 더 말이나 할걸. 그리워진 그 얼굴 조금 더 만져 나 볼걸. 내일이면 영영 떠날 내 아버지가 가여워서 딱해서 보고 싶어서 어릴 적 안겨봤던 그의 품처럼 무뚝뚝한 그의 빈소 바닥에 누워 눈 못 감고 뒤척이다 한숨 뿌린다. 2022 두 분의 재회.